하시는 관계로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9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세종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여가나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정의 중요한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 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자치의 도입 확대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 19개 읍면동 중 북광면에서는 주민자치회를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환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북광면을 포함해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 모집, 이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추첨을 통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담동은 36명, 도담동은 36명, 장군면은 40명, 한솔동은 45명 규모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여 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며 읍면동 주민자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되어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2021년에 계획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향식 관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님. PT조를 이명우 기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꾼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뭔가요? 그 사람 수 늘어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도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명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시장의 업무 중에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악면에서는 노인대학 운영을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노인대학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노인대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인대학을 수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희택 기자님. 뉴스포스트 이재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다른 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현황은 어떤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2021년까지 뭐 세종시가 가장 먼저 좀 한다라든지 뭐 이런 현황을 좀 하나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를 넘어서서 주민총회라는 어떤 결정 과정이 여기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의 성립 요건은 어떤 식이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솔동에 몇 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주제와 관련된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내년도 뭐 총선을 앞두고 이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뭐 공약화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8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청와대와 협의 중이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세종시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좀 대응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바이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뿐만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해서 세종시는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현재도 저희 세종시에 개별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려고 의사타진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또 몇 군데에서 타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균발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과 균발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곳은 우선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에서도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서 건설되고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들 중에서 세종시로 올 필요성이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국회와 균발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서울의 방학동하고 경기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견학 겸해서 불러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도록 법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구강면이 이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지역으로 한 곳이 선정되어서 했지만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례도 시범 실시를 이렇게 조례 명칭에 굳이 넣은 이유도 시범 실시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그 인구의 그 규정이 돼 있나요? 주민총회에 대한 인구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놔요. 아직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각 지역별로 면지역 같은 경우나 동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규정을 주민총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시와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병기 기자입니다. 예, 세종광씨 이병기 기자입니다. 그 지금 설명 부장님 해주신 중에요. 그 주민자치회의 이 역할과 기능 중에 그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그 각 읍면동별로 자치 예산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편성하고 그 자치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 운용하는 그 구체적인 좀 역할들을 주민자치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하시는지 예.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그 읍면동 자치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그다음에 마을 축제 개최, 그다음 마을 발전 사업, 마을 계획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주민세를 포괄적으로 읍면동에 배분을 했는데 그게 대해서도 주민자치회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질문하신 중에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뭐 특별히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민자치회는 정식적인 회의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최 기자님. 시립의 최종위기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결의를 통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추진한 결과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회의도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도 그 지역 그 자치에서 주민자치에서 결정하면 시장이 이걸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그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례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많은 민원 사항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원의 문제는 시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예산을 짜고 그리고 또 마을의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이라고 그러죠. 이제 도로로서 정식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다룰 수 없는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주민자치회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남 기자님. IPN이 손한나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무 모집 공개 추첨해가지고 10에서 50명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연령을 보면 16세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세 50명 중에 뭐 16세는 몇 명이 되든가 30세는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부 16세가 50명이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추첨을 하기 전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공개 추첨을 하기 전에 일종의 매트릭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연령별, 성별, 또 계층별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16세 청소년층이죠. 청소년층과 청년층이 뭐 5%, 5%, 10%면 10%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차면은 또 다른 계층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공개 추첨을 하되 공개 추첨에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인원이 채워지는 부분은 또 다른 쪽에 인원을 보충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아니, 저 뒤에 양기모 기자님, 양 기자님. 예. 손 드시면 많이 돼요. 아니 예, 그럼 이병훈 기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19개 그 읍면동 중에서 여기 보면은 올해에 5개 읍면동이 4개가 실시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예. 5개 읍면동이 지금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시기가 부광연동 연서 장군 전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올해 이 위원은 임기 만료가 되는데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광연하고 장군연 나머지 3군데는 거부한 건가요? 거부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도담동, 한솔동, 장군면은 주민자치회로 우리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난과 동시에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나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굳이 그러면 장군면은 12월 연동 연서 전동면이 4개면은 12월에 다 끝나는 똑같이 장군면만 굳이 희망했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3개면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면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장군면장님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와가지고 기왕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거면은 우리 장군면이 빨리 시범 실시 지역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결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그 면에서 결정하는 상황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 3개면은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 협의는 했는데 우리는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신 거죠. 김경산 기자. 네, 저 매거진 세종이 김경산 기자. 앞에서 다른 그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쭉 줄어들었는데 우선 저기 마을총회 같은 경우 이게 좀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하고 동지역이 인구 구성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소정면과 연기면 같은 경우 2,700, 8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세롬동이 47,000이 넘습니다. 조치원보다도 많고 그리고 연기면이나 소정면보다도 한 16, 17배나 되는데 이거 똑같은 운영 체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선진 그 지방자치에 보면은 이런 주민자치회 구성이 적합한 그 비율이 되게 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자치 그 조직을 더 상당히 세분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획일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역에 이런 마을 몇만 명이면 이게 타 시도에 그 웬만한 기초자치 인구수와 같습니다. 청양이 지금 한 3만 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마을 총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거에 연결해서 지금 보면은 세종형이라는 그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형 그 주민자치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핵심적인 사항이 몇 가지.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은 세종형 주민자치가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이 도농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가지고 어쩌면 이게 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사실 좀 들거든요. 이게 읍면과 동하고 또 완전히 다르게 운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령의 특색을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총회
마을 회의는 이제 리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주민총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방자치법이 어느 정도 주민총회에 대해서 규정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해외 선진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내에서 그런 주민총회를 한 곳이 있으면은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총회를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단위까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세종형 주민자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권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경주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할 때도 행안부 그때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걸 하자는데 다른 지역에 지향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법령의 틀 안에서 주민자치를 시행을 하되 세종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그런 분권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대단 세종시라고 해서 특별히 혁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법령의 틀 안에서 운영하되 그렇게 법령에서 재량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마을 단위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예산 계획을 수립해 보면은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사업에는 재정의 문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57억 올해 배분을 했는데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나 참여 공동체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마을 단위 사업들을 앞으로는 마을에 직접 내려줘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157억을 현재 각 10개 읍면동으로 다 보냈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좀 나눠서 보니까 그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거기서 그게 의회하고 또 사전에 이건 포괄 사업비로 내려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157억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은 한 마을에서 하기 힘든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사업들은 당연히 의회로 올라가야죠. 당연히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올라가야죠. 그리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서울의 일부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방학동을 간다고 그랬죠. 방학 3동인가를 가는데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물어보려고. 예, 장정식 기자님. 앞서서 이제 춘천을 봅니다. 네. 이게 전국 최초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전 예산에 관련해서 금방 얘기는 나왔는데 197억이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사업을 하기 전하고 사업을 하기 후하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총회를 하든 뭐가 되든 실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특별 교부세 명목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식으로 일선동에다 보내는 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 올해 157억이라고 했나요? 157억이 이제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전에는 이제 마을길이나 이런 소규모 포장 사업이나 이런 게 시의 담당 과에서 볼 때 우선순위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우선순위가 지역 주민 위주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경중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이죠. 제 말씀은요. 네.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갖다가는 시에서 집행하던 걸 그대로 내려보내면 네. 예산 차이는 없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예산들이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경비요? 그렇죠. 무슨 뭐 회의가 됐다든가 뭘 됐다든가 수당 같은 거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는 지금 위원은 그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예. 예, 정매수 기자님. 오늘 그 주제와는 좀 다른 질문을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최근 민주당이 이제 21대 총선을 발표하면서 이제 정치권이 이미 내년 총선 모드로 갖다 접어들었습니다. 이웃한 충남도 같은 경우는 나소열 부지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는데 우리 시장 경우 좀 내년 총선 구상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뭐 현재 뭐 운동장도 정해져 있지 않고 게임의 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이혜택 기자님.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한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민총회라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이미 있는 주민 소환제라고 있잖아요. 주민 전체, 그러니까 유효 투표권자 수의 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주민참여의 가장 직접 선거제도의 가장 그 기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주민총회도 뭐 읍면동별로 한 10% 정도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주요한 현안들을 일기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흐름인지 한번 좀. 현재는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주민자치회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이 안건 정도는 우리가 주민총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은 차후에 좀 그 시범 실시를 해 나가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